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방 도시들이 붕괴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원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탓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무사할까요? 무사할 리 있겠습니까? 서울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가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2살의 직장인 이 씨는 최근까지 아버지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은퇴하면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너네한테 조금씩 나눠주, 우리는 시골 가서 살게, 이런 말을 해오셨다고 그럽니다. 외벌이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 씨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집을 팔면 몇 억이라도 돈을 좀 얻어서 그 돈으로 집을 좀 살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완전히 은퇴한 아버지는 여전히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이 씨에게 서울에 친구들도 많고 너희 엄마가 시골 생활이라면 아주 펄쩍 뛰고 반대하고 있어서 이사가기 어렵다며 엄마 마음이 바뀌어야 시골로 내려갈 것이라며 서울살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평수를 좀 줄여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넓은 집에 살아서 그런지 작은 평수의 집은 숨이 막힐 것 같다며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까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로부터의 지원만 기대하던 이 씨는 요즘 절망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에 젊은 층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서울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4%가량으로 숫자로 치면 145만 1564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의 전체 인구는 1004만 1574명이었고요. 그런데 3년 만에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이 훨씬 못 미치는 972만 5417명으로 쪼그라들었고,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164만 1813명으로 16.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싼 집값을 버텨내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겠습니다만은 서울의 고령화는 계속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속속 은퇴를 하고 있지만 은퇴자들의 대부분이 시골보다 서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은 왜 조용한 곳에서의 전원 생활을 마다하고 공기 나쁜 데다 시끄럽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서울에 계속 살려고 하는 걸까요?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똘똘한 집 한 채가 효자 노릇한다. 일찍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서울집을 다 팔아서 교외나 지방 타운하우스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년 후 시골 생활의 매력을 잃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훌쩍 오른 집값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하소연을 통해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집 팔고 시골 간 사람들은 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재테크 측면에서도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의 똘똘한 한 채가 더 낫다는 학습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9,490만 원입니다.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값은 2억 6,557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는 10억 2,9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5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서울과 6개 광역도시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만 따져봐도 서울이 다른 곳의 평균 가격보다 3배 가까이 비쌉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울에 집이 있는 중장년층들도 퇴직 후 인생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53세의 임 씨는 회사 선배 중에 반포집 팔고 일산으로 간 분이 계신데 그것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 자식들도 그 집을 왜 팔았냐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임 씨도 우리는 서울집이 아직 대출도 많이 있지만 아내랑 웬만하면 퇴직 후에도 서울에서 버텨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은퇴하기 전까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숙제를 하셔야겠네요. 서울에서 계속 사시려면.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빅5 상급 종합병원이 몰려있다. 나이 들수록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은퇴자들은 병원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상급 병원 빅5는 서울에 다 몰려있거든요. 서울에 살아야 택시 30분 거리 내에 서울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빅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잘 고치는 명의를 찾기 마련입니다. 암과 같은 중병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인터넷에서 명의를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은 서울 대형 종합병원 빅5의 의사들만 빼곡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고 나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중병을 치료하겠다고 마음먹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지방 환자들이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오가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노년층에게 대형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그래도 일자리는 서울에 많다. 은퇴자들은 평균 70대 중반까지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죠. 63세 박 씨는 은퇴했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하다못해 아이 돌보는 일을 구하더라도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면서 젊을 때 연금을 적게 들어놔서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자식에게 손 안 벌리려면 일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대안으로 서울에 집을 전세 주고 시골로 내려가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